자, 뭐 인플레와 금리 이런 얘기들 또 하면 금융주 생각이 나죠.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증권주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별적인 투자 전략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크로 스트레치 스티드 하세요? 하반기 코스피 밴드 전망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데 네, 코스피 밴드 전망 금융 섹터를 분석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가 나오던가요? 사실 이제 그 밴드 전망은요,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 네. 그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금융주 특성상 뭐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그 주가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금리 전망이라던가 코스피 전망을 이제 저희 전략팀에서부터 좀 이제 그 공유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는 3,0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고요. 3,000에서 3,700포인트를 하반기에. 네, 지금 뭐 밴드 하단 같은 경우에는 PER 한 10.2배이고요. 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11.4배. 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익 추정치 이제 변화도 물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반영을 했고 네.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개선 속도가 좀 이제 줄어든다 이제 가정을 한 수치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지금 하단보다는 상단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이제 그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익 체력이 모두 다 좋아졌죠. 네. 여기에 또 이제 배당 성향 확대라던가 이제 좀 전반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밸류에이션도 물론 이제 지금 부담 없는 구간이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상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부담 물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금 감안을 해서 3,000에서 3,700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의 전망치를 보는 건 어쨌거나 금융 섹터는 뭐 여기에 연관성이 또 높기 때문에 같이 마킹,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뭐 그걸 점검하시는 것 같고 증권업종 얘기 좀 들어보죠. 이익 체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이유는 네.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이제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증권주들은 그동안에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증권사들이 IB 부문 이제 영업 부문을 계속 이제 늘려오면서 네. 여기에서 기초 체력이 개선이 되면서 ROE도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PBR은 저희가 보는 이제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죠. 이거는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증권업종은 기본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연동되는 천수답 비즈니스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이 자연스럽게 깔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익 체력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물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B 쪽에서도 사실상 그 손익의 투명성이 굉장히 좀 이제 부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자산을 북에 담고 있는지 네. 이런 건 저희가 시장에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인가요? 네, 영업 기밀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마진을 얼마나 남겼냐. 뭐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공개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건만. 네, 그래서 잠재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가치 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증권업종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그 타겟 PBR에다가 이제 forward BPS를 곱하는 이제 방식을 씁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겟 PB인데 저희가 이 목표 PBR 같은 경우에는 cost of equity라고 하는 그 조달 비용 대비해서 서스테이너블 ROE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한 이익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는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ROE가 개선되는 점은 서스테이너블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좀 이제 그 적용이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분석할 때에 이런 그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이 아니라
그 SOTP 그 밸류에이션 방식을 한번 제가 활용을 해봤어요. 네.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SOTP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각 영업 부문별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이거를 합산을 해서 이제 보는 건데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브로커리지, WM, IB 그리고 이제 운용이자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 쪽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모두 다 이제 한번 합산을 해봤다. 네. 이 정도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 막 해놨는데, 일단은 하반기 쪽에는 뭐 증권사들이 이제 보통 막 그 시장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때는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조금 많이 경향이 강한데,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대형 IPO라든지 그동안 막 흥행몰이 했던 것이 좀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나? 있긴 있어요. 네. 아마 그 뭐 언론상 나오는 걸로 말씀드리면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뭐 카카오뱅크라던가 네. 이런 그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의 상장이 아마 있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면 매매에 좀 소극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그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팔지도 못하고 네. 사기도 무섭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을 때에는 거래 대금이 좀 더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타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간에선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네, 그렇기 가상화폐 때문에 시장으로 또 막 유동성이 나갔다가 네. 거기도 조금 요즘 심드렁하니까 이게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체되어 있는 맞습니다. 고인물처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사의 그 수익성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 깜깜이가 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쪼개 보니까 SOTP 네. 방식으로 요거는 어떤 분야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각 영업 부문별로 그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에서 뭐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얼마를 버는데 여기에 PER을 얼마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얼마를 부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WM 쪽에서 뭐 최근에 망가졌다. 뭐 사모펀드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품이 잘 안 팔려서 WM 쪽에서는 뭐 가치를 줄 수 없다 하면 이 부분은 또 이제 제거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썸을 시키는 기업 가치를 이제 썸을 하는 그런 이제 가감하면서 방식이라고 계속 보시면 되세요. 합산을 돌려내는 시뮬레이션을 네. 좀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 PB를 몇 배, 타겟 PER을 이제 몇 배로 이제 그 적용을 하느냐 되게 중요해지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그 글로벌 피어 평균을 좀 이제 활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디스카운트를 쳐서 기업 가치에 반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접근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증권주들이 뭐 시장이 크게 가지 않으면은 손이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도 어쨌든 뭐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도 계속 이제 증익이 나올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십사 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었던 거고요. 네. 혹시 뭐 차트로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어서 가주셔도 됩니다. 네. 부문별 최선호주, 뭐 이렇게 브로커리지 부문 강자 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아마 그 화면에 차트가 나오실 텐데 네. 이 오각형 차트에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5가지 영업 부문에서 어느 증권사가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지 한번 네.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오, 그래서 뭐 최성분 분석기 아닙니까, 저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그 실적들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제 그 순위를 매기고 기업 가치를 매겨서 이제 네.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본 건데요. 오. 뭐 가장 전반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면적이 가장 그 넓은 증권사가 전체적으로 좀 고루고루 이제 잘한다 네, 이런 거죠. 골고루 잘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도 참 좋은 회사고요. 저는 이제 지금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랑 삼성증권 이렇게 두 삼성증권.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즘 또 스펙이 워낙 각광이다 보니까 스펙으로 또 좀 네. 주목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없지 않아 않아 있겠죠. 있겠죠. 네. 네. 또 네. 그래서 동시에 뭐 얘기하면 뭐 어렸을 때 뭐 하듯이. 네. 네. 갑자기 나올 뻔했네요. 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랑 삼성증권의 삼성증권.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이어질 뭐 질문은 뭐 브로커리지는 어디가 잘하냐, WM 쪽 어디가 잘하냐, IB는 어디가 잘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마 물어보실 텐데 네. 그냥 제가 이제 싹 다 이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이제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저희 뭐 키움증권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RCPS를 발행을 하면서 좀 이제 자본 확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좀 키움증권이? 이제 네, 한 4,500억 정도로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상한전환 우선주를 또 발행.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그 잠재 그 주가에는 뭐 이제 오버행 우려로 이제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미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미 뭐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오버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대신에 이제 브로커리지 쪽에서 그러면은 키움증권을 이제 대신할 만한 종목으로는 저는 삼성증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네, 조금 이제 의외이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네. 삼성증권은 이제 초대형 IB로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IB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회사인데 브로커리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지금 그 키움증권 대비해서도 전체 순영업 수익이라고 하는 이제 매출단에서 그 비중이 브로커리지 부분이 48%로 훨씬 더 높습니다. 삼성증권이 키움보다 높아요. 오. 이거는 키움증권이 MS는 1등이지만 오히려 수수료율 차원에서는 삼성증권이 더 높기 때문에 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브로커리지 부문에 훨씬 더 삼성증권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이제 좋은 대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IB 쪽 이제 네.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 혹은 뭐 정상화가 된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정상화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금융지주 물론 이제 좋은 이제 그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IB 쪽은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 뭐 미래에셋대우라던가 NH투자증권 같은 이제 대형 증권사들 아무래도 자본 여력이 좀 더 이제 풍부한 그런 증권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한국금융지주를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뭐 카카오뱅크를 상장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히든 밸류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업종도 알아봤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